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주말 동안에 일정 부분 회복의 움직임을 보였던 시장이 다시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대세 하락장 여부에 대한 찬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은 현재 어떤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지, 반등은 나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루 사이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크롱님들 다들 건강관리 각별히 잘 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크게 급감을 해서 현재는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45.8%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유동성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미 증시보다도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내려갈 때는 귀신같이 같이 내려가다가 반등할 때는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12월 금리 인하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기반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거시경제 지표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성 요인으로서 이렇게 부정적인 심리가 강해지는 것이고, 결국은 셧다운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금리 인하 기조는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12월 FOMC 미팅까지는 아직까지 3주 이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동성을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지지부진하지만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거시경제 일정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는 표시가 되지 않고 있지만 20일에 비농업 고용지수 보고서가 발표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표된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지표가 가장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요일에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 회의록에서 전체적인 연준 위원들의 기조 자체가 매파에 가까운지 비둘기파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시장이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록 외에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이더리움은 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순유입이 한번 강하게 나왔다가 순유출로 전환을 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하루만 중립을 보였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순유출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이 순유출을 주도하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어딘지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블랙락에서 강하게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스트래티지가 또 지난주에 추가 매집했음을 알렸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도 루머가 나오면서 시장을 긴장시켰습니다. 그 근거로서 지갑에서 물량이 이동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스트래티지는 공식적으로 지갑 재배치라는 것을 밝혔고 하나도 매도한 바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점은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포라고 하는 심리에서 기인합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10으로 극도 공포 단계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조들이 지난달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그리고 이번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10이라고 하는 수치는 2025년 들어서는 거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도달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이렇게까지 극도의 공포 단계 중에서도 낮은 단계로 내려갔을 때를 한번 살펴보면은, 만약에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전제에서는 현재 이 구간은 국지적인 바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매집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약세장으로 완전히 전환한 시그널이라고 했을 때는 이 기조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구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결국 관건은 유동성의 회복 여부에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또 온체인 지표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시장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온체인 지표는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인데요. 사실 이 심리 지표 자체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단기 투자자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시장의 가치를 잘 모르고 가격을 따라서 진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심리 자체가 공포와 극도 공포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 자산의 가치를 모르는 만큼 빠르게 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감수한 채 거래소로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데 그 바닥 자체를 계속해서 낮추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 매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장기 보유자 매도는 이러한 심리에 따른 패닉셀링 성격보다는 강세장의 중간 국면 정도의 수준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지만 더 좋지 못한 징후들은 단기 보유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이 단기 보유자들의 패닉셀링이 진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패닉셀링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좁혀서 1개월 미만 보유자들, 더 단기 보유자들로 한번 살펴봤을 때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0K 아래로 내려오면서 14만 8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매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8월 이후로는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초보 투자자들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투매는 결국은 고점 매수층의 항복 신호이고 믿음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한 단계 더 해석을 해보자면은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코인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단단하게 더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온체인 시그널이 굉장히 약세 국면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단기 보유자의 강한 매도세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선물 시장에서도 투심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베이시스 지표가 현재 음수 영역으로 강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이 현물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결국 이 얘기는 레버리지 수요가 크게 악화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지표 자체가 0을 상회해서 0.5 정도 구간까지는 다시 반등을 해야지 투심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긍정적인 기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도 몇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단기 보유자들의 손실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를 통해서 현재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져 있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월등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단기 보유자 MVRV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0.85 정도까지 하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작년부터 해서 근처 구간이 한 3번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은 굉장히 낮은 구간입니다. 즉 3년 동안 큰 거시경제 충격이 왔을 때만 나타난 구간이고 현재 0.85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기 투자자들의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투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표준 편차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작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올해 4월 관세 이슈가 있었을 때 그 구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닿지 않았지만 굉장히 가까운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바닥 구간에 점진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명목 수요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는 실제 온체인 이동량과 활동량을 기반으로 측정한 시장 내 체감 수요 지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참여 정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인데 아직까지는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수 영역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 지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4K까지 하락하는 동안에 고래들의 활동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0.6에서 0.7까지 갔던 구간과 대비하면은 현재 구간은 0.3에서 0.37 정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래들이 대량 매도를 할 경우에 이 수치가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래들의 매도세는 진정이 됐고 전반적으로 큰 규모의 매도보다는 시장 전반의 수요 약화와 청산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의 투기적 매도가 현재 가격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대규모 투자자들은 명확한 가격 기준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고 있는 것이고 큰 폭의 어떤 물량을 매도하는 움직임들은 진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동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활성주소 증감 추이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정을 받는 동안에도 꾸준히 상승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트워크 활동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가격 약세 속에서 나타난 강한 네트워크 신호로서 긍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다이버전스가 포착된다는 것은 대세 하락장 추이보다는 상승 추세 안의 조정이라는 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SEC의 13F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주식이나 ETF를 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블랙락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골드만삭스로 집계가 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3분기 동안에 블랙락 이더리움 현물 ETF를 1740만 주를 추가를 했고 현재 4230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는 글로벌 헤지펀드인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로 나왔는데요. 3분기 동안에는 더 많이 매집을 했는데 전체 물량 자체는 골드만삭스보다는 조금 더 적습니다. 그리고 굴지의 투자사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암호화폐 관련주를 공격적으로 매수했다. 이런 소식이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아크인베스트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은 아크인베스트 산하의 ARKF, ARKW, ARKK 펀드가 하루 동안에 비트마인 주식을 16만 9천 개 이상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 해당 펀드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블리시 주식도 7만 5천 개 이상 추매를 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매도세가 두드러졌던 날이었는데 바이더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과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터 틸이 주도하는 파운더스 펀드는 비트마인 주식을 절반을 매각을 했고 이더질라 주식도 일정 부분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불안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물량을 다 매각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월 초 이후로는 94K를 처음으로 하회를 하면서 공포가 확산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여러 인플루언서들은 더 낮은 구간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94K까지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들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뒤에서 차트 관점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간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바이낸스 CVD 상으로 봤을 때 오늘 장표는 첨부하지 못했지만 파이어 차트 상으로 현재 가격 구간 하단으로 매수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그동안의 매수세를 이어오다가 이 구간에서는 매도세로 일정 부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주체인 주황색도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호가창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보라색과 빨간색 같은 경우는 물량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바이낸스에서는 매수로 전환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고 지금 최근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올해 4월 이후로는 가장 낮은 구간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 바닥을 높이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국면들이 다시 양수 영역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미국의 기관발 수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정 부분 가격이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하회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차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주봉 마감을 앞두고 다행히 94K를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94K는 많은 매물대가 형성된 것은 물론이고 채굴자들의 원가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만큼 94K를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더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라도 현재 시점에서 차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365 이평선을 하회해서 400 이평선까지도 현재 월등하게 하방 이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22평선은 365 이평선, 그리고 52평선은 200 이평선을 하방 이탈하면서 데드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365 이평선과 400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정 국면들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약화를 막기 위해서는 365와 400 이평선을 회복해야 되고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2평선 상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RSI 상으로는 과매도 구간까지는 진입하지 못했고 MACD 상으로는 약세 국면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안심하기에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CME 갭 차트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CME 갭이 92K 초반까지 해서 이렇게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94K를 하회했으면서도 이 CME 갭을 메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서 이 구간을 메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변곡점을 상방 돌파하고 지지 구간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아무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언제든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간들을 메우고 올라갔을 때 그 바닥을 더 단단하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